안녕하십니까. 클릭 사람의 뉴스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해서 15일 동안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교류가 활성화가 크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큰데요. 이에 걸맞춰서 지난 5일이죠. 한중 미래 포럼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곽병선 공동대표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군산대 총장님으로 이 자리에 오셨었는데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다시 학교에 일반 평교수로 복직을 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또 학회 활동하고 또 지난 총장하면서 못했던 여행도 좀 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네. 또 한중 미래 포럼 또 준비. 그러니까요. 예, 좀 공동대표를 맡으셨던데 예. 언제부터 이걸 준비하신 거예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준비를. 어떤 연유로? 좀 말씀이 말하기가 좀 긴데 네네. 사실은 1123년에 송나라의 사신단이 대규모 약 1000명의 사신단이 개경을 방문하는 도중에 군산도 지금의 고군산 군도의 선유도에 일주일간 머물렀고 개경에서는 김부식이 단장이 되어서 대규모 접견 행사가 군산에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이 만 900년이 되는 해였고 그 사신단 중에 서긍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서긍. 예. 네. 이분이 송나라 휘종 황제한테 특명을 받았어요. 당신이 고려를 방문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그 책이 1124년,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책이 지금 40권이 남아서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도경이니까 글과 그림인데 그림은 별도의 책으로 남겼는데 그 책이 중간에 소실이 됐어요. 글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총장을 하면서 네. 중국 대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제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중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작년이 그 900년이 되는 해인데 작년에는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좀 냉각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양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그 학술대회 하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는 광동성의 중산대학에서 작년에 서긍 기념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면 좋았는데 작년에 이제 준비가 저는 갖춰지지 못해서 1년 뒤에 그러니까 책이 출간된 지 네. 900년 만에 이제 포럼이 발족이 된 것이죠. 예.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군산 어떤 모습도 좀 그 남아 있겠네요. 고려도경에 의하면 네. 군산도 지금의 선유도에 대한 그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군산정이라는 곳에서 대규모 접견 행사가 있었고 그 군산정 옆에 숭산 행궁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숭산이라는 곳이 고려 개경의 뒷산, 그게 송악산인데 줄여서 이제 송산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네. 그 행궁이 있었다는 것이 그 기록에 나오고, 그다음에 오룡묘, 뭐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세하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동안 총장 이제 퇴임하시고 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책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한중 교류 활성화를 해보자. 또 그 중심이 전북이 돼보자. 지금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 포럼에는. 그렇습니다. 네. 금년이 이제 특별한 게 뭐냐면 전북특별자치도가 금년 1월 18일 날 출범을 했죠. 출범을 했죠. 네. 전라북도라는 이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그게 아마 128년 만에 명칭이 바꿔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군산 새만금 지역을 자세하게 묘사한 고려도경이 출간된 지가 900년 되는 해. 또 한중 관계가 그동안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는 한중 관계가 매우 밀접했는데 현대에 들어서 뭐 6.25 전쟁에 또 이렇게 적군과 아군이 돼서 싸우기도 하고 네. 1992년에 한중 국교가 수립이 됐고 32년째죠. 그러죠. 그러고 나서 2016년에 한중 FTA가 또 체결이 돼가지고 네. 한중 관계가 급격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그 한미일 이 삼각구도 그다음에 북중러 이 삼각구도로 해서 또 네. 냉각 관계가 있다가 아까 말씀한 대로 중국 정부가 며칠 전에 저희가 하는 포럼 당일날 전날 11월 4일날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의 비자 면제 발표를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네. 정말 일방적이죠. 원래 그런 것은 이제 상호주의인데 네. 네. 중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마 중국 정부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가,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북한이 이제 어쨌든 러시아 쪽으로 또 가까워지고 미국 쪽으로 이제 우리 스탠스도 옮겨가고 하니까 중국 쪽 입장에서는 이제 러브콜을 보냈다고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제 그렇게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깜짝 놀랐죠. 제가 이번에 이제 예. 11월 4일날 그 발표를 보고 우리가 11월 5일날 포럼을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1123년에 송나라가 약 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신단, 그 사신단 이름을 국신사라고 그랬어요. 국신사. 예. 국가가 뭐 직접 파견하는 사신단. 근데 그때 송나라와 고려가 서로 필요한 관계였어요. 그 북쪽에 만주 쪽에 요나라와 금나라가 있어가지고 고려도 압박을 하고 송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송나라 입장에서는 고려가 필요했고 고려 입장에서는 또 송나라가 필요했죠. 그래서 파견된 게 그 서궁을 포함한 국신사가 고려를 오게 된 거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한 대로 동북아 정세가 좀 동북아 심상치가 정세가 않죠. 예. 중국과 우리 한국이 서로 필요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 북러의 또 이런 밀착으로 인해서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다시 반복이 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항상 좋았다 나빴다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을까. 5,000년 동안의 한중 교류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1123년에 대규모 사신단이 고려에 온 것은 양국 관계가 굉장히 호혜적이고 평등한 관계였었다. 그 당시에는 네, 네. 서로가 필요했던 관계. 지금이 또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일상에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협상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부모와 자식 간의 협상도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친구와 뭐 대인 관계에서 협상도 있는데 외교적인 협상이 너무나도 어렵고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국가의 전망을 뒤흔들 수도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4개의 강대국 사이에 가운데에 껴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외교적 관계 스탠스를 우리가 취하느냐가 우리 국군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한중 관계가 냉탕에서 다시 온탕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양국 관계가 서로를 필요한 관계가 되지 않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더군다나 이제 새만금이 본격적인 개발이 이제 시작이 네. 됐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앞으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새만금에서 이제 나올 텐데 네. 그 새만금의 자본 유치, 기업 유치는 아마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맞습니다.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뉴스만 보더라도 중국 큰 기업들, 국영
중국조차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새만금에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중국의 그 큰 시장, 큰 손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2차 전지라든지 하이테크 기업들 궁극적으로는 이 한중 미래 포럼이 거기까지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새만금 활성화. 원래 양국 관계가 어렵고 할 때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정부와 정부, 지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민간 간의 교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일 관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일 관계가 굉장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양국 간의 국민들은 서로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제 일본을 다녀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가고 일본 사람들이 또 한국에 많이 오더라고요. 한중 관계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 한중 관계를 제가 잠깐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통계를 보니까 최근 통계 2020년 통계가 양국의 무역 교류액이 3,100억 달러. 우리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연간 수백만 명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차원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이제 한중 미래 포럼은 뭐 국가나 지방 정부의 기관은 아니고 순수한 민간인들의 모임이니까 그런 민간 교류 또는 학술 교류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차피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앞으로 관세 장벽이 더 높아질 것이고 관세율이라든지 그다음에 IRA법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법 때문에 중국 마크를 달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산이 새만금이 아주 강점이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제가 새만금에 대개 이제 국제선 비행기가 이륙에서 착륙할 때 1시간 가는 거리가 1,0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새만금에서 중국 쪽 해안선을 향해서 1,000km의 그 잣대를 가지고 돌려보니까 인구 1,0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가 8개나 됩니다. 또 중국에 4개의 특별시가 있는데 네. 3개 특별시가 그 안에 또 들어와 있어요. 대충 인구를 합산해 보니까 거의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명 정도. 중국에서 가장 선진 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이. 새만금의 비행기를 거리에 1시간 거리에 거대한 시장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만금은 앞으로 중국, 대중국의 교역 창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네, 꼭 예. 그렇게 돼야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아까 이제 네. 말씀하셨는데 중국의 셔먼 텅스텐 국영기업이 투자를 했어요. 뭐 히토리 관련된 때죠. 텅스텐입니다. 네, 네. 텅스텐은 뭐 요즘 첨단 무기라든가 첨단 전자기기에 많이 들어가는 합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사장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거리가 가깝고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용수 공급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는 지역인 것 같다. 그 다음에 각종 세제 혜택도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전북 특별자치도가 적극적으로 또 새만금 개발청도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조성을 그래야죠. 해나가고 있고 네. 그런 것이 아마 중국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메리트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IRA법이라든가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에 따라서 이쪽 새만금이라든가 이 전라북도 지역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이 어쨌든 큰 시장이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수출 위주 나라이기 때문에 대중국 흑자를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죠. 네. 군산대학교에 중국 유학생들도 꽤 있지 않나요? 한 300~400명? 제가 중국 대사관하고 인연을 맺은 동기가 네.
코로나 때 2020년 2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그 당시 한 300여 명 있었습니다. 그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제가 조기 귀국 두라라, 입국을 해라. 15일간 격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300여 명의 학생들을 기숙사의 각 방에다가 이제 배치를 하고 격리를 했습니다. 그 격리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 또 여러 가지 학생들 15일 동안 혼자서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뭐 심지어는 넷플릭스 시청권까지 전부 다 학생들 네네. 했더니 그 중에 일부 학생이 자기네 대사관에 이 군산대학교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해준다는 배려를 것을 해준다. 네. 이제 중국 대사가 저한테 직접 편지가 왔어요. 총장님 너무 고맙다. 그 뒤로 중국 학생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총장 했을 때보다도 아마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석박사 과정에 중국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대라든가 해양대 네. 쪽에. 아마 이제 이 학생들이 결국은 귀국을 해서 제가 이제 그 중국 쪽에 이제 저희 자매 대학을 가서 보니까 우리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들이 그 대학의 교수로 들어가 있고 중국의 조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우리 대학의 조선공학과로 나와가지고 유명하죠 군산대가. 굉장히 네. 그쪽에 가서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중국 유학생들 또 지금 도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그 연계 그러니까 유학과 취업 심지어는 뭐 영주권까지도 그런 정책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학령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이제 중요한 때가 됐잖아요. 또 그 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간다든지 했을 때 전북을 우리 특자조를 잘 홍보해 주실 거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대학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네. 그런 유학생들을 유치하는 문제를 고급 인력이죠. 그 사람들은 단순 노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다시 중국으로 귀국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유학, 취업, 영주권 비자 문제. 아마 우리 이제 김관영 지사님도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특별 비자 그 승인권을 또 갖고 있잖아요. 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것들을 제도화를 시켜서 예. 많이 좀 정착을 시켜서 그분들이 또 우리 지역 경제에 또 한중 협력 관계에서 그런 천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달 초에 11월 5일에 발족한 한중 미래 포럼 우리 곽병선 공동대표님과 또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럼 어떤 계획들 갖고 있으세요? 포럼은 만들어 놨지만 또 유명무실하면 안 되니까. 네. 제가 이제 주한 중국 싱하이밍 대사한테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한중 미래 포럼이니까 중국 쪽에도 파트너 포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싱 대사가 퇴임을 하시면 그쪽에 포럼을 좀 한번 만드시라. 그래서 이제 서로 매년 아니면 뭐 경연제로든지 양국을 오고 가면서 포럼 개최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분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직 퇴직을 않고 아직 외교부에 계시더라고요. 중국 외교부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전개될지는 좀 지켜보고 저희는 어쨌든 중국 쪽 지방정부의 여러 그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쪽과 협력을 해서 상호 교류를 하고 학자 간의 네트워크도 많이 만들어 나가고 네. 또 이런 민간 교류 차원에서 그런 민간 외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그 서궁의 뭐 책 또 예, 역사적인 고증 활동도 계속하면서 예. 네. 발족식에는 중국 대사는 안 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한 중국 대사가 예.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임명을 해서 아그레망을 중국 정부에 보냈는데 네. 중국 정부는 아직 지금 어떤 분이 조만간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봐요. 내년 11월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시진핑 중국 쪽 국가주석이 아마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새로 오는 주한 중국 대사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전 협상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대리대사 체제입니다. 네. 정무대사 판쿵 정무대사가 대리대사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판쿵 대리대사는 못 오고 경제공사가 왔습니다. 예. 중요한 또 포럼이기 때문에 양국 간에 예. 어쨌든 뭐 중국 정부가 우리 한국인에 대해서 깜짝 일방적인 발표긴 하지만 비자 면제하면서 이렇게 민간 차원에서 교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워낙 열정이 많으셔서 일을 더 학교를 위해서도 하셔야 되는데 정년이 머지 않았다고요? 예. 예. 제가 30년 군산대학교에서 이제 재직을 뒤로 하고 내년 2월 말에 이제 교수 정년을 합니다. 그동안 국가로부터 지역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보면서 살았죠. 이제는 남아 있는 생애 동안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제가 좀 봉사를 좀 하는 것을 찾고자 그 중에 하나가 한중미래 포럼을 맡아서 하는 것이었고 제가 교수를 할 때도 시민단체 경실련 대표도 해봤고 해서 아마 뭐 여러 가지 제가 봉사를 하면서 제 남은 여생 우리 지역이나 국가를 위해서 또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요즘 같은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직장 30년, 40년 다니는 건 축복이라고. 맞습니다. 예. 학교가 상당히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물러나시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쌓인 어떤 연륜이라든지 또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학교 발전을 위해서 계속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학교가 위기이기 때문에. 예, 그건 네. 뭐 위기는 아마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이 위기입니다. 위기인데 또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학들도 먼저 변해야 되고 변즉통이라고는 그 주역의 말이 있는데 궁하면 변해야 되고 네. 변하면 통한다 라고 해서 고등교육의 구조조정 또는 교육의 질적 제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대학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고 지방정부, 국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도 이제 총장까지 한 사람, 대학 행정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또 활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중미래 포럼 잘 됐으면 좋겠고 기대감이 큽니다. 실질적인 교류 활동, 실질적인 성과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아침 저녁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건강 특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